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려가는 시간, 전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6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과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와우, 직선이 많이 있군요. 자,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 한 문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변환이 대칭 이동이 다 가능하죠. 자, 뭐 식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주어진 식 X축 대칭 이동한다. 무슨 부호가 바뀌죠? Y부호가 바뀝니까? 자, 이렇습니다. 물론 식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써야 되겠죠. 자, 다음 Y축 대칭 이동했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또 뭐가 바뀌겠습니까? X부호가 바뀝니다. 썼습니다. 다음 원점 대칭 X부호 Y부호 다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뀔 때는 이렇게 절편만 바꾸면 되겠죠. 자, 도형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이 해서 원래 그래프 됐습니까?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요. 아우, 식을 가지고 해도 되고 그림에서 이렇게 해도 되죠.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 와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원점 대칭 이동. 와, 모양이 이렇습니다. 도형 모양은 좀 찌그러져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어쨌든 이 해서 요 넓이 2 구해가지고 4배 해주면 되니까 넓이 8 구해가는 거 지장이 없죠. 자, 그냥 우리가 가장 배운 기본 이론들 점검 차원에서 체킹해드렸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부호 바뀌는 거 X축 대칭했고요. Y축 대칭 부호 바뀌는 거 처리했고요.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뀌어서 이제 이쪽 바꿔놨습니다. 됐죠? 자, 도형으로도 살펴봤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모양 이해되셨죠? 자, 점검 차원에서 공부한 거니까 이론들 확실하게 정리되는지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 잘 이해됐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거 체킹해야 되겠고, 그 녀석이 A집합의 원소이면 10-A한 결과도 A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이 원소가 되면 10-1한 9 원소가 돼야 되겠고, 2가 원소가 되면 8, 3, 7, 4, 6, 5, 6, 4, 7, 3, 8, 2, 9,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5는 단독적으로 원소 하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4와 6, 3과 7, 2와 8, 1과 9 이 녀석들은 자, 혼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문제의 조건이 있으니까 1이 되게 되면 9가 자연스럽게 또 원소가 돼야 되겠고, 9가 되면 또 1이 돼야 되겠고, 둘이 이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딱 연결돼 있어서 원소가 거의 순서쌍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순서쌍처럼 둘이 함께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집합을 만들 때 원소 하나짜리 집합은 이렇게, 원소 2개짜리 집합은 1, 9 이런 식으로 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2, 8도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을 좀 이해해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3이 원소가 되면 7이 원소가 된다. 자, 맞습니다.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 존재합니까? 5인 거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2개인 집합은 1, 9, 2, 8, 3, 7, 4, 6 묶으니까 몇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하, 4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됐습니까? 원소 3개인 집합은 각각 2개인 집합 이렇게 만든 곳에다가 5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4개를 만들겠습니다.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1, 2, 야, 1이 들어가게 되면 9가 되고, 1이 들어가게 되면 9 들어가야 되고, 2 들어가면 8 돼야 되는 거니까 원소 최소 몇 개는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4개 완성에 따른 것을 뭐 더 집어넣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소의 개수는 4개 이상이다. 또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틀리는 문제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가 어떤 뜻인지를 파악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기 찾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어 있죠. 자, 무엇이 조건이었다고요? 자, 1이 되면 9, 2가 되면 8, 3, 7, 4, 6 이 녀석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두 원소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고, 5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 조건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원소 혹은 뭐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이런 것에도 출제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7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이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또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때 B' 좌표가 6,5입니다. 0,3이 6,5로 평행 이동됐다.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2만큼. 뭐 점검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때 평행 이동한 곳에 내접하는 원이다. 물론 이곳에서 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된 거 4, 3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풀어달라. 뭐 중심 좌표가 그럼 뭐 A, A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처리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겠죠. 4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은 이꼴 0 됐습니다. 중심의 좌표를 a, a라고 해주면 반지름 a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니까 구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기억하시죠? 자, 절대값 한 것이 a가 되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7a-12는 한 번은 5a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마이너스 5a가 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2a가 12, a 값이 6이 되기도 하고 이때는 12a가 12, a 값은 1 되겠습니다. 자, 저는 1을 선택하겠습니다. 반지름 6짜리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원래 중심의 좌표가 1,1의 반지름이 1인 원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아까 평이동 얼마 했죠? 자, 6만큼 2만큼. 자, 7,2만큼 했죠? 야, 7,3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자, 그럼 원방정식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x-7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돼 있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6y 49 9 됐고 빼기 1 뭐 이 정도 처리 되겠습니까? 자,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 형식에 맞춤을 문제 a 값은 마이너스 14 b 값은 마이너스 6 됐고요. C 값이 요거 계산이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59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계산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9에 아이고 59가 아니라 57이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빼기였습니다. 빼기 됐습니까? 자, 20을 빼니까 정답은 37 해서 구하면 되겠죠. 우와, 막바지여서 틀릴 뻔했습니다.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호,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뭐 평행이동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랬을 때 평행이동한 이곳에서 원방정식을 구하겠다. 뭐 힘들죠. 자, 맨 처음 이곳에서 접하는 것을 구해서 이거를 평행이동 시키겠다. 이 접근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산도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접하는 걸 구하고 이걸 평행이동 시킨 이렇게 나중에 이제 원방정식을 따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이런 항목이 나왔습니다. 여기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거 문제 풀이할 때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하는 풀이법이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되죠?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이렇게 처리해서 한 이 부분 역시 또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부디 도형이라고 해서 쫄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에서 시키는 바를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문제풀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두 점에 대해서 거리 최소값 됐습니다. 자, 문제의 뜻 파악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일단 원방정식이 나오면 정리를 합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
4 사용됐군요. 그러면 1 처리해주면 와우, 이해됐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원을 그려본다면 1, 마이너스 2, 반지름 일자리 뭐 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그러면 중심좌표가 바뀌어야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와우, 이렇게 바뀌어서 원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원래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새로 대칭 이동하는 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다. 야, 그러면 이 문제는 원하고 원 사이 관계 문제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풀이 아이디어가 뭡니까? 중심 연결입니다. 중심 연결한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가는 거죠. 중심 연결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거리 최소가 되려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점 좌표 여기 Q. 그러면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심좌표 1, 마이너스 2 대칭 원점 대칭에서 마이너스 1, 2 여기 거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리는 루트 얼마가 되겠습니까? 으쌰, 2제곱에다가 4제곱입니까? 그러면 2 루트 5 처리가 됐죠. 자, 그런데 무엇을 각각 빼야 되겠습니까? 반지름 길이가 빠져야 되죠. 그러면 이거 답은 2 루트 5 반지름 각각 빼서 2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풀이하고 나서 보니까 뭐 이렇게 걸림돌이 없이 그냥 쓱쓱쓱쓱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읽어봤을 때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맨 처음 읽어봤을 때도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원방정식 정리했고요. 대칭 이동한다? 뭐 그냥 중심좌표만 이렇게 처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원과 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니까 중심을 연결해서 연결한 그 그림을 보고 문제의 뜻에 맞는 여기에서 풀이법을 이제 얻어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아이디어 풀이법을 얻어내려면 좀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거, 원과 원과의 관계 문제풀이가 됐다. 중심을 연결하면 그거 연결하고 나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하고 매치업을 잘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각각 빼준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군요. 큰 틀의 풀이 원리 잘 잊지 않으면 문제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럴싸하게 풀이가 됐죠. 자, 11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전천고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2번 이번엔 살펴보겠습니다. 4,3에서 1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이때 양수인 접선 기울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럴싸한가요? 자, 원을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이 3이니까 그럴싸합니다. 됐죠? 중심 좌표가 4,3이면 휴 접어서 접선을 긋겠다. 우와, 이 평행선이 하나 있는 게 특징적이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접선 이렇게 그을 수 있다. 직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 길이를 구해달라. 어떤 풀이를 진행할까? 이런 얘기죠. 뭐 우리는 기울기를 모르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m이라고 놓고 x-4 해주면 접선의 방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원과 직선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자, 어떤 풀이? 아까도 설명하면서 잠깐 나왔었는데 뭡니까? 점과 직선 거리죠. 자, 이런 거를 써먹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그렇다면은 mx-y 플러스 3-4m 이꼴 놓고 중심좌표 0,0 놓고 이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되겠군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당연히 3이겠죠. 자, 루트 들어갔습니다. m제곱 플러스 1 처리했고요. 자, 0, 0 집어넣으니까 자, 부호 바꿀 거니까 센스 있게 절대값 처리해주면서 3 아름답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산수입니다. 열심히 제곱해야죠. 16m제곱 됐습니까? 24m 플러스 9. 자, 이건 곱하기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9가 지워지는 센스를 발휘했고요. 됐습니까? 끝나갑니다. 자, 9 빼겠습니다.
7m제곱이 됩니까? 24m이고요. 자, m값이 0 하나 나오죠. 아까 그림에서 0이었죠.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 한 값은 7분의 24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또 웬 난립니까? q-p라니 24-7 해서 얼마입니까? 17을 구해가야 되나요? 자, 해서 17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맞췄는데 자, 이런 풀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평범한 풀이가 돼야 됩니다.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 문제 일반적으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가장 효율적인 풀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3 이렇게 처리된 거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 반지름 3.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써라. 아까 원과 원과의 관계 중심 연결한다. 이런 것처럼 큰 틀의 풀이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자, 밖에서 껐다 직선의 방식 만들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게 반지름이다. 아주 중요한 풀이라서 풀이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시험 문제 형태니까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극복하리라고 믿으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원 위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한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군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렇군요. 그렇단 얘기는 이런 거고 관련이 있겠군요. 반지름과 중심의 Y좌표. 됐습니까? 자, 이런 개념을 갖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X-1의 제곱 정리됐고요. Y-2A의 제곱 정리되는군요. 완전 제곱할 때 4A 제곱이 만들어졌겠고 1도 만들어졌고 자, B는 이항시켜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이제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R제곱이니까 4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R제곱. 야, R이 2A니까 이거의 제곱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B값 1은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다시 깔끔 정리해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2A의 제곱은 이꼴 4A 제곱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원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3,4를 지난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저 열심히 대입하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에 16 되겠고요. 4 마이너스 2A 제곱은 이꼴 4A 제곱. 좀 참겠습니다. 자, 4A 제곱은 전개함과 동시에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이꼴 4A 제곱 아까 지워졌고 16 남았고 계산되겠습니다. A값 2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정답은 3이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축에 접하는 원 방정식. 원 딱 있는데 축에 접한다. 이런 것들 지금은 키포인트 역시 중심의 Y좌표 원 방정식 정리했을 때 Y좌표하고 반지름. 자, 루트 씌워야 될 거 지금 제곱한 모양이죠. 자, 같겠다라는 이론을 적용해주면 가볍게 답을 하나 얻어낸 거죠. 자, 그 다음은 뭐 지난 좌표 대입한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지금은 뭐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는 절대값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X축 위인지 아래인지 이거 모르거든요. Y축 할 때도 뭐 접한다 그러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 좌표들은 절대값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할 때 자, 사분면에 따라서 좌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풀이의 키포인트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복습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이해 잘 되셨습니까? 자, 깔끔 마무리합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원 위점 A, B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 길기는 3이다. 이런 얘기네요. 접선의 공식들을 많이 물어봤군요. 자, 원 위점에서의 접선 AX, BY
r제곱 10 이런 형태로 그대로 표시돼야 되죠. 근데 기울기가 m일 때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y는 equal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죠. 기울기 3이거든요.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지름이 얼마 있습니까? 반지름 루트 10이네요. 와우. 그 다음 m이었으니까 또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자, 또 10으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자,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자, 기울기 3짜리 슉 그래 되면 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a 값이 양수라고. 자, 요쪽 직선이 선택돼야 되죠. 이쪽에 a, b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무슨 얘기죠? y 절편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y는 3x 마이너스 10이란 뜻입니다. 자, 정리 다시 해볼까요?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0. 야, 이게 똑같아야 돼요. 위에랑 아래랑. 됐습니까?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0인데, 야, 이거 뭐 같아야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다. b 값은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자,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끝났습니다. 자, 이래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답은 뭐 처리가 됐고요. 자, 이 문제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공부한 공식들이 머릿속에 깔끔깔끔 정리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equal r제곱 형태로 그대로 적용해서 ax 플러스 by는 10 공식 형태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이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라는 문제풀이죠. 자,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중간에 기울기가 3일 때 직선을 선택해야 될 때 애로사항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y절편이 양수고 y절편이 음수되는데 그 부분, 자, 이 a점 좌표가 양수 쪽이라서 y절편이 음수가 되는 이 부분 선택하는 것까지 해주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기억하고 있느냐? 뭐 시험 범위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쯤이야 할 정도로 공식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못 맞춥니다. 이번엔 1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요. A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 그리고 C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C점의 이 K값은 조건을 보니까 0과 3 사이고 넓이가 몇 배다 이런 이야기, 개념 설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 그려보죠. y는 x 2,4 4,2 A점 A 프라임. 숫자를 너무 크게 했나요? 5,5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B점 대략 찾겠습니다. 자, K값이 0,K 해서 0,K 해서 좌표를 잡아놨을 때 문제 무슨 뜻입니까? A 프라임 BC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AC 이 좌표 C였죠? B 요 넓이 이렇게 됐을 때 두 배다? 그러면 이 공통으로 BC가 있는데요. 그러면 공통 BC 이거 뭐 밑변을 처리해야 되겠군요. 자, 공통이니까 뭐 길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높이가 몇 배가 되게 되면 높이 B를 구하면 되겠군요. 높이 B가 몇 배가 되어야 되겠다? 2배가 되겠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는 자, B점 좌표 5,5 하고 C점 좌표 0,K 하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군요. 기울기 5 빼기 0 5-kx y절편은 자동 k가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자, 5를 곱하기 해서 5-kx 곱하기 한 5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5y 더하기 5k. 오케이. 자, 해서 직선 방정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는 2,4에서 하나는 4,2에서. 자, 갑시다. 루트 5-k의 제곱 더하기 25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뭐 해야 되나요? 이쪽도 또 똑같이 거리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거 뭐 지워지겠죠? 안 해도 될 걸 괜히 했습니다. 자,
한쪽은 먼저 4 대입하는 것부터 보일까요? 4에 5-k, 다음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5k 됐습니다. 절대값. 다음 2 집어넣으면요. 2에 5-k, 4를 집어넣으니까 20에 5k 절대값. 자, 요 거리에 2배를 해줘야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 됐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k, 5k, k 됐고 20에 플러스 10이 되나요? 플러스 10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2k 마이너스 2k 3k입니까? 됐고요. 10 마이너스 10입니까? 됐습니다. 몇 배? 2배.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겠다. 됐습니다. k 플러스 10으로 풀릴 것 같고요. 이쪽은요. k 값이 범위가 0과 3 사이니까 이건 이제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k 플러스 20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7k는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k는 7k는 10 맞죠? k는 7분의 10이다 해서 k 값을 구했습니다. 우와, 계산 과정이 뒤에 좀 k 값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한데 이 정도는 뭐 계산할 정도 여러분들 실력 키우신 거죠? 자, 그럼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니까 대칭 이동해서 좌표 표시해 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넓이가 넓이의 2배다. 뭐 밑변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게 센스고, 그러면 높이만 열심히 처리해서 높이가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리들을 열심히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센스 있게 분모가 똑같아져서 한쪽은 아예 안 썼습니다. 잘한 거죠. 자, 이쪽에 지금 4,2 들어간 거요. 이쪽은 이제 2,4 집어넣은 겁니다. 2,4 거리 넓이의 2배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거리도 역시 2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은 열심히 산수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키포인트가 돼가는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을 K라는 문자를 넣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산수 형태를 만들려고 좀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변형된 문제를 찾아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차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지 뭐 못 풀 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복습 철저히 잘해서 가볍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팍팍 쌓아야 되겠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소수령 두 번째 문제 1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A, B가 각각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디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 학습하셨습니까? 자, 산술기압 평균에서 나온 거죠.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우리가 이론해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보고는 눈치채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양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조건이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괄호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각각 산술기압 평균을 해서 뭐 곱하기 한다. 2배의 루트에다가 b분의 6a 2배의 루트 a분의 6b. 와,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다 소거되니까 최소값 형태로 나올 것 같지요. 자, 근데요, 앞쪽에서는 2a하고 b분의 3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b 값이 2분의 3인 거고, 뒤에서는 a분의 2하고 3b하고 같으니까 ab 값이 3분의 2하고, ab가 2분의 3이면서 3분의 2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이런 형태 괄호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개를 해줘요. 전개. 자, 전개하겠습니다. 곱하기 해주니까 4. 센스 있게 또 이쪽 곱하기부터 하는 센스 9 됐고요. 그 다음 곱하기 ab분의 6 더하기 6ab 처리됐습니다. 전개 후 산술기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13 더하기 2배의 루트 36 하하 됐습니다. 13 더하기 6이 12 해서 25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 됐습니까?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뭡니까? 또 더하기가 켜졌는데, 이야, 또 이상한 거 물어봤습니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번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자, 이런 학습 매치업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 ab 값에다가는 이제 1, 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1, 4 처리가 됐고요. 자, 여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이 루트 x의 xy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아까 1하고 2를 줬죠? 1 루트 x. 아유, 1도 써야 되네요. 2 루트 y. 자, 요런 모양입니다. 요거의 제곱 형태들이 써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 되게 되면, 자, 여기는 5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5입니다. 와, 숫자는 엄청 커졌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5, 9, 45 이렇게 하는 센스를 좀 발휘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2 루트 y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3, 15 마이너스 15 이런 형태. 물론 양수니까 뭐 음수는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0보다 크다라든지 이런 조건이 좀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최대값 얼마 나왔습니까? 15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둘 다 아주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춘 거가 나와 있습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함정 걸리지 말아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전개 후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면 계산하는 것 처리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하지만 이거 자체도 아주 쉬운 건 아니니까 학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쓴 거예요. 이 모양의 요거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적용되는 거다. 뭐 보여드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머릿속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치채긴 방법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xy의 이쪽이 이제 제곱꼴이니까 x의 루트 x, y의 루트 y 요걸 보고 뭐 눈치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 모양 틀에 넣었다면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x 제곱 x 이 형태 y 제곱의 y, 자, x의 루트 x, y의 루트 y 이해되죠? 정확하게 캐치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 절대부등식은 알면 좀 그럭저럭 풀이하고 모르면 거의 손도 못 대는 약간 이상한 형태의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학습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문제 유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좀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이론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번에 풀 문제는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문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가 나왔나요?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길이는 이더라. 이 직선이 과연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 좀 그려볼까요? 자, 원 그렸습니다. 축 잡아서 중심좌표가 축은 이거 필요 없는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접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두 점인데 그 길이가 2가 되라. 어떻게 그어야 되나요? 쭉 그어야 되겠습니다. 자, 으쌰,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여기 만나는 좌표 A, B 처리될 텐데 요 길이가 1이다. 그럼 반지름은 얼마다? 당연히 반지름 2다. 피타고라스 루트 3이다. 됐습니다. 우리는 요 그림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요? 이제부터 조금 처리를 좀 그럴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루트 3은 열심히 구했죠? 자, 피타고라스에서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에서 3을 빼니까 루트 13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됐습니다. 자, 왜 이걸 구해놨을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쫙 직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요, 중간에 요 지점 슉 되겠습니다. x축과 y축과 만나는 거라서 요 길이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때 직각되고요. 와, 여기는 4 됐고 루트 13에 으쌰 루트 3 됐고.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넓이를 우리가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데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뭐죠? 닮음이죠, 닮음. 그리고 요 길이를 몰라서 x에서 우리가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될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밑변 길이 2 높이 x에서 이 길이 x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곧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큰 삼각형 넓이 루트 13 대 루트 3 구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삼각형 2 대 x 처리해주면 되죠. 끝나갑니다. 그러면 x 값은 루트 13분의 2 루트 3 처리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분의 2에다가 13을 곱하면 39 처리되나요? 자 해서 넓이 형태가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군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처리 뭐 대단하게 한 거 없습니다. 문제 그림 표시. 자,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0을 지르는 직선 표시 잘 했고요. 만나는 길이가 2다. 그럼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당연히 1, 1 둘로 쪼개지는 거니까 반지름 처리해서 이 길이 루트 3 구해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모양 결정된 이 부분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고요. 이때 이제 여기 각이 공통이고 직각이 보이시죠? 그래서 닮음 처리해서 x 구해간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도형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순간순간 좀 판단해야 되는 점이 나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도형 부분이 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문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면 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었다면 복습을 철저히 그리고 듣기를 2번 정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부디 제 설명이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전천고 문제 마지막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